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일론 머스크 이 한 가지 움직임으로 연방 지출을 수십억 달러 삭감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제한은 아이폰 가격에 $240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가 연방 정부의 지출을 어떻게 수십억 달러나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머스크가 주도할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계획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대통령 당선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추진 중인 비용 절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연방 예산에서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행정부의 일자리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연방 정부 직원들을 다시 사무실로 복귀시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에서도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 또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여 내년부터 직원들이 주 5일 사무실에 나와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는 더딘 상황입니다. 230만 명의 연방 민간 근로자 중 100만 명 이상이 원격 근무 자격을 갖고 있으며 그중 22만 8천여 명은 완전 원격 근무 중입니다. 노조에서는 원격 근무 권리를 포함하는 단체 교섭 계약을 체결하여 RTO, 즉 사무실 복귀 명령에 대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 측에서는 사무실 복귀 명령이 내려진다면 협상을 먼저 시도할 것이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불만 제기 절차를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권거래위원회의 경우 직원들이 2주간의 근무 기간 중 최대 8일을 재택 근무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연방정부는 사무실 복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현재 연방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한 시간이 61%에 달해 정부 목표인 50%를 초과했으나 각 기관의 출근율은 크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무부의 경우 사무실 근무 시간이 35.7%에 불과하여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농무부는 81%의 출근율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무실 복귀 명령은 단순히 근무 방식을 변경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무실 복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많은 연방 직원들이 퇴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는 정부 입장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무부는 일부 연구부서의 직원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로 이전했을 때 퇴사율이 40%에서 60%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무실 복귀와 원거리 이전을 결합하면 자연스럽게 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방 근로자들의 사무실 복귀를 명령하고 원격 근무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을 퇴사시키면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근무를 거부한 직원의 25%가 평균 연봉 64,375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임기 동안 71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더 많은 직원이 퇴사한다면 그 금액은 1,42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사무실 복귀 명령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직원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환팀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머스크는 풀타임 사무실 복귀와 관련된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가 추진하는 비용 절감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연방정부 근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트럼프 당선자가 제안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아이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60% 관세 정책이 도입될 경우 아이폰 가격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와 관세가 경제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관세를 주요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10월 시카고 경제 클럽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라고 언급할 정도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도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매년 약 4조 달러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는데 이 중 약 4,330억 달러가 중국에서 수입되며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이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16의 기본 가격은 799달러로 책정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애플의 국내 부품과 판매 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수입된 부품으로 구성된 비용입니다. 애플 아이폰의 경우 전체 비용의 약 45%에서 50%가 수입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수입된 부품에 대해 60%의 관세가 부과되면 아이폰 한 대당 약 216에서 24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애플은 과거에도 관세 면제를 통해 비용 상승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애플은 높은 비용 증가를 겪게 됩니다. 애플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아이폰 가격을 인상하여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 마진을 줄여 애플이 일부 비용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애플 주식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관세는 단순한 세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들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트럼프의 첫 번째 관세 정책 이후 베트남의 미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그 예인데요. 애플 역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인도로의 생산 이전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미 일부 아이폰 생산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세 정책이 강화된다면 이러한 생산 이전이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애플이 소속된 소비자기술협회 CTA는 이러한 관세 정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CTA는 이번 관세 정책이 미국 국민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실제로 미국 내 고용 증가나 제조업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히려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관세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려면 정치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새로 구성될 상원은 이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 60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관세 정책이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아이폰을 포함한 전자기기 가격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만약 이 정책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고 애플은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